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살아온 환경이 정말 기적 같다고 하도 말해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 남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부자고 겉에서 보기에는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였거든요. 맨날 미제 옷을 입고 좋은 가방에 니삭스까지 신으며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전부 저에게 다들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자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부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부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길가에 있는 노숙자보다 더 마음이 허하고 힘든 저였지요. 매일을 울었고 아빠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죽을 만큼 두려웠으니까요.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저의 삶이었어요. 쿵쿵쿵. 저녁마다 아빠는 진탕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술을 마신 아빠의 발걸음은 술을 안 마셨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정말로 많이 불안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문을 쾅 열고 들어온 아빠는 저부터 찾았어요. 종현이 이놈 어딨어? 종현이 이놈 자식 어딨냐고? 빽 소리 지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저의 유일한 안식처, 아니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곳인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 녀석. 사내 녀석이 그런 곳에 숨어있으면 쓰나? 어디서 이놈의 잔머리를 쓰고 있어? 아빠한테 혼나려고.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책상에서 제 멱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빠, 나 때리지 말라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이 녀석이 아빠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있어. 너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때리지 말라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짝짝짝. 아빠는 거침없이 굵은 손을 저에게 날렸습니다. 금세 붉게 물든 저의 뺨. 뒤늦게 집에 온 엄마는 여보, 애를 왜 때려요? 제발 때리지 말라니까. 애를 때릴 거면 차라리 나를 때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정말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보. 엄마는 저를 지킨다고 온몸을 던졌어요. 아빠는 그러면 그럴수록 비켜. 당신이 지금 안 비키면 아이는 더 얻어맞아 터지는 수가 있어. 알겠어? 제발 아이 좀 그만 손찌검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좀 빠져. 어디서 옆에 내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어? 아빠는 엄마가 저를 말리면 더더욱 크게 소리를 치면서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못살게 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술 마신 아빠는 엄마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괴물이 되어갔죠. 아빠는 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정말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였지요. 그래서 딱히 노력을 안 해도 주변에서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굽신대니까 아빠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본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불리지 못하고 사업으로 족족 까먹고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 그늘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마어마해서 매일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저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저였고, 좋은 곳에 사는 저였지만, 마음속에 든 멍은 명품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날 아빠에게 당신 때문에 내 젊음이 전부 사라졌어. 당신 같은 남자 때문에 내 꽃다운 시절이 아스라졌고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보기 싫어.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우리 죽어서도 보지 말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야, 너 미쳤어? 지금 술 먹고 들어와서 나한테 꼬장 부리는 거냐?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 여자가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는 그날 술 마시고 제대로 아빠에게 반항한 엄마의 멱을 잡고 계단으로 질질 끌고 갔고 마구마구 엄마를 밟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꼬마였던 저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아빠 제발 하지 마.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빠 제발. 엄마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빠는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무시할 뿐이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났고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남자로서 한 번 죽음을 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온 얼굴이 푸른색으로 멍든 엄마는 그날 침대에 누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의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종현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원망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해. 종현이는 어딜 가든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저는 흐르는 눈물을 엄마에게 들키기 싫어서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 엄마도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날 저의 옆에서 저를 쓰다듬으면서 펑펑 흐느껴 울었어요. 우리 종현이.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아빠는 나갔고 엄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물로 씻어내고 저는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왔지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항상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는 저에게 늘 밥을 차려줬거든요. 이상하다. 엄마가 어디 간 거지? 왜 엄마는 안 보이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아빠가 집에 들어왔고 네 엄마 어딨어?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 아빠는 온 집안의 그릇들을 다 깨고 찬장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내빼서 던졌어요. 두려움에 저는 몸을 떨었고요. 아빠는 혼자서 화를 내다가 술기움에 잠이 들었고 그 주 주말도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외할머니도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도망갔다는 것을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의 손짓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핏덩이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까지 버리고 엄마는 도망친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힘들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랑 단둘이 사는 것은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와도 마찬가지인 사실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종현아, 네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 네 애미가 이런 사람이야. 알겠어? 꼴 보기 싫래.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면서 틈만 나면 저를 밀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꼴이 네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제 밥그릇을 팍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학교에 갔다 오면 그냥 이유 없이 제가 꼴 보기 싫다고 정강이를 팍 찬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거의 매일을 절뚝거리면서 살았죠. 친구들이 야, 우리랑 축구하자. 아니야.
나 다리 아파서 축구 못해. 야, 너는 왜 맨날 다리가 아프냐? 그리고 도대체 너는 왜 만날 축구도 안 하는 놈이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빠한테 맞아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몰라. 내가 칠칠 맞아서 그렇지 뭐. 둘러댈 뿐이었죠. 참 표정을 숨기는 일은 간단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표정으로 입꼬리만 올리면 친구들이나 담임쌤은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 그늘을 알아채준 단 한 사람은 새엄마였습니다. 오직 새엄마가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누구세요? 안녕. 네가 종현이구나. 안녕. 나는 네 아빠의 여자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할머니가 아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였고, 여자 쪽에서는 아빠의 실체를 모르고 그저 가면 속에 숨겨진 모습을 못 보고 겉모습, 술 안 먹었을 때 자상하고 따뜻한 그 모습과 그리고 부자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한 거였죠. 폭력적인 남자 앞에서 돈과 자상함은 전부 필요 없는 것인데요. 아빠는 한 번도 저에게 웃어준 적이 없었는데 새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방긋방긋 잘 웃더라고요. 우리 자기 이쁘다.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 이쁘고 참한 착한 여자가 들어올 줄은 몰랐어.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감사하잖아. 말도 이쁘게 한다니까, 우리 오빠. 저는 가식적인 아빠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당장이라도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빠, 아니 당신이 나랑 친엄마한테 한 짓 잊었어? 내가 지금 당신 여자친구한테 당신의 실체를 까발리면 아마 당신은 재혼이고 나발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째? 엄마를 그렇게 피멍들게 만들고 도망까지 가게 했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저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린 꼬마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작은 소년일 뿐이었으니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화를 삭혔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아빠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새엄마가 되었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자기 손에 들어온 순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람이나 물건을 막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새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강도가 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할머니가 너 내가 이러라고 내 재산 물려준 줄 알아? 이번에 정말 주변에 사정사정해서 너 재혼할 여자 소개시켜준 거니까 이 여자한테도 손짓하면 그때는 진짜 내가 너 반죽일 줄 알아. 알겠어? 그래서 아빠는 그나마 잠잠해졌어요. 그래도 새엄마는 어느 정도 집안에 힘도 있었으니까요. 친엄마는 힘없는 가난한 집안 딸이라서 아빠가 그렇게 막대한 거였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아빠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집 안으로 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장롱 안에 들어갔지요. 아빠는 종현, 이 녀석 어디 갔어? 밖에서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 이 녀석 집에 들어오기만 해. 다리 몽둥이를 그냥 아주 두 동강 내버려야겠어. 저는 그때 장롱 속 이불 사이에 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들키면 또다시 아빠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손에는 신발을 들고 숨 막히는 것을 참으며 장롱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삭신이 쑤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다행히 아빠는 잠든 듯 했지요. 저도 모르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선잠에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장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누구세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저에게 부드러운 하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새엄마였습니다. 종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줌마 깜짝 놀랐네. 왜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다리 아파요. 밖에 아빠 있어요? 네 아빠 자고 있어. 안심하고 나와. 걱정하지 마. 그제서야 저는 장롱 밖으로 나와 빛을 보았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안에 박혀 있으니까 다리가 찢어질 듯이 아팠고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어요. 아줌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봤지요. 아줌마가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도 너네 아빠가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깨부수고 그랬니? 몰라요. 말 안 해요. 그냥 말 안 할 거예요. 종현아, 아줌마는 네 편이야. 네 아빠 편 아니고 종현이 네 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아줌마한테 말해. 진짜예요? 그럼 아줌마 믿어. 네, 맞아요. 아빠가 친엄마한테 주먹 휘둘러서 친엄마도 결국 집 나갔어요. 저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랑 저랑 단둘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아줌마? 그때 새엄마는 제 몸 구석구석에 있는 멍들과 흉터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전 이거는 그냥 괴물이잖아.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니?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아줌마가 지켜줄게. 뻥. 거짓말. 친엄마도 나를 버리고 우리 아빠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아줌마가 나를 지켜준다고? 거짓말 치지 마요. 나는 이제 어른들의 그런 새빨간 거짓말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믿어요.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런 따뜻한 품이 어색해서 됐다고, 싫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저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부터 새엄마와 저는 둘이서 의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빠는 새엄마에게까지 결국 손찌검을 했어요. 새엄마는 그때 아빠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가족 간에 얽힌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도망칠까 생각을 하다가도 저를 두고 자기만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버텼지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새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새엄마가 아무래도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새엄마를 따르게 되었지요. 저는 아빠 때문인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1등이 되려고 했고 몸도 키워서 아빠를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키는 177이었고 저는 중학생 때까지 아빠의 키를 넘지 못하다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아빠의 키를 넘었습니다.
180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고2 때 184를 찍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몸이 커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제가 가장 몸 좋고 강한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저는 바보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게 심해서 그 나이에 그 덩치에도 아빠의 손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아빠를 제가 감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횟수가 적어지니 저는 참고 지나갔지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합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해방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간은 아빠를 안 보고 살았습니다. 이따금씩 새엄마가 저희 기숙사 앞에 와서 장조림이나 반찬 같은 거를 주고 갈 때 빼고는요. 새엄마는 친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었고 걱정해 주었고 저의 안부를 살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엄마가 선글라스를 끼고 학교에 오신 거였어요. 양손에는 반찬을 가득 들고요. 엄마, 왜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부셔서. 새엄마가 하는 말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선글라스 사이로 새엄마의 눈을 보았고 그때 눈가에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아빠가 그랬어? 이제는 아빠가 엄마는 안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또? 에휴, 네 아빠가 술 마시면 그때 그 버릇이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이다. 너도 이제 대학 갔고 했으니 이혼하려고. 새엄마가 다친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때는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싹 다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의 양손에서 반찬을 건네받은 뒤 엄마, 맞고 살지 말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똑똑히 전해요. 다시는 엄마 때리면 내가 아빠 죽여버리겠다고 가만히 안 냅둘 거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 뒤에 저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서도 도무지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에 피멍을 만든 아빠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저는 집에 갔어요. 아빠와 단판을 지으려고요. 집에 간 순간 아빠는 저에게 "니놈이 어딜 말도 없이 집에 기어들어와" 소리를 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아는 척 안 했을 텐데 그날따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저씨, 정신 안 차려? 아저씨? 네가 대학 가더니 아주 세상이 네 거 같구나. 오늘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엎드려 뻗쳐. 아빠는 바로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저는 피식하고 웃었어요. 내가 예전에 당하고만 살았던 바보 같은 아들인 줄 알아? 웃기지 마. 아빠가 든 골프채를 확 잡아채서 구부러뜨렸습니다. 아빠는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골프채를 아빠의 머리에 팍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으악 소리를 내면서 뒤로 쓰러졌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한 저는 집을 나와서 무작정 숨이 찰 때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뭐 한 거지? 아빠를 내가 쳤어. 내가 쳤다고. 맨날 맞기만 하던 내가 아빠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왜 골프채 던진 거 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냐고 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뒤로 넘어진 아빠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그냥 터질 것 같은 심장에 무작정 집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였죠. 아빠가 쓰러진 거였어요. 골프채에 맞고 뒤로 넘어진 거였고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왔고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저는 아빠가 죽기만을 바라왔던 사람이었지만 생각만 그랬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아빠가 사망하자 검찰 쪽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사망 진단에서 골프채에 맞아 쓰러진 후 뇌진탕이 와서 사망을 했다고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 골프채를 던진 사람은 저였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가 된 거였습니다. 자식이 아빠를 죽였다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라는 검사의 판단으로 저는 포승줄에 묶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선처해달라고 검사와 판사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저의 양육 환경, 제가 뒤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에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 상태까지 전부 소명해 주었지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형량을 1년 정도 받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많이 우울했죠. 내가 결국에 이렇게 인생이 망했구나. 나는 피해자였는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구나 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매일 새엄마가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지요. 아들아, 우리 종현이 나는 너를 만난 순간부터 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훌쩍 커버린 네가 엄마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종현아, 기억해. 하늘은 너의 결백함을 알 거야.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자. 세상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혹독하거나 가혹하지 않아. 너를 이해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줬잖니. 엄마가 네가 장롱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손을 내밀면서 한 말을 기억하니? 너를 지켜주겠다고. 엄마는 그 약속 지킬 거다. 우리 종현이가 출소하고 나서 가정도 꾸리고 행복한 일도 겪으면서 내면이 단단해질 때까지 엄마는 우리 종현이 기다릴 거야. 새엄마의 그 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나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편지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만약에 새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자유가 없던 감옥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세상. 고작 1년이었지만 저는 10년간 다른 무인도에서 살다 온 사람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학교에 복학했지요.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더라고요.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종현님 편이에요. 당당하게 어깨 펴세요. 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답니다. 종현님이 의도한 고의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요. 당당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준 쪽지의 그 말이 저를 자신감 있게 해주었고, 또 다시 제가 사회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어린 날의 종현이 같은 아이들이 많겠지?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내가 지켜주고 품어줄 거야.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그래서 저는 곰곰이 어떻게 제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로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그때는 사법고시였거든요. 진짜 이악 물고 사법고시 시험을 5년 만에 패스를 하고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새엄마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저는 새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거기서도 오줌 마려운 거 참고 배고픈 거 참으면서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진짜 주변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원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하게 하다 보니 저는 검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검사가 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징역형을 산 사람이 검사 임용에 발탁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검사에 임용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저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엄마가 저에게 심어주신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아동을 위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변호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고 전국 어디든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키다리 변호사 아저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죽은 이후로 남겨진 유산으로 새엄마는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새엄마는 아들이 이제 변호사도 되고 든든하게 자기 할 일을 사회에서 척척해가니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엄마 감사해요. 옥중에 엄마의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힘들었을 때 잊지 말자, 종현아. 그 시절을 꼭 기억해서 매번 마음에 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자. 알겠지? 사랑한다, 종현아. 엄마는 언제나 너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거야.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해, 종현아. 그렇게 저는 새엄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와 저는 아동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는 너무나도 많고 부모 자격이 없는데도 그저 법적으로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옥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주고 혹여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신고를 하거나 사랑으로 품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 상처를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너무나도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여자가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오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퍼즐처럼 모든 게 딱딱 맞아서 저희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난 저희 부부, 아이가 생겼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고 마음을 먹었어요. 딱 우리 아빠랑 정반대로 행동하자고. 그리고 새엄마가 내게 준 그 사랑을 똑같이 주자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과 새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펜을 들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다 보니까 초심,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의 아빠를 절대로 닮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왜 자식은 부모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항상 명심하고 경계하려고 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으니요. 하여튼 힘들게 어두운 터널을 걸었던 저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준 새엄마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지금까지 변호사로 잘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 내가 감옥 갔다 오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다 이해해주고, 내가 악몽을 꿔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일어날 때도 늘 나를 꼭 안아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운 삶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며 자식들을 굳건하게 잘 키워내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너무나도 아이들 잘 키우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참,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친엄마에게도 이제는 용서한다고, 당신도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을 거고 악마 같은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그 심정 이제는 이해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심연수 엄마, 내 친엄마, 나 김종현이야. 나 이제 자식이 생겼어. 나를 닮은 자식이 곧 태어나. 부모가 돼보니 엄마의 마음을 잘 알겠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맙고 엄마 덕분에 새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 어쨌든 너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사랑해. 나 엄마 너무 감사해. 그리고 새엄마도 사랑합니다.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제 인생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순간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준 것 같습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네요. 참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